(6월 3일) 대통령 선거 얼마 지나지 않았죠.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 기억 다 하실 겁니다.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가운데서 유권자가 이 투표용지 봉투를 받아 들었는데 그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자,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이거는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유권자가 벌인 자작극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요. 유권자가 의도적으로 자작극을 벌인 게 아니라 선거사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관위가 엄한 사람을 지금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선관위에서는요,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이것이 자작극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애초에 발표를 했었는데 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선관위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내용을 좀 보자면요. 사전투표에서는 훼손 봉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거지 외의 구역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한 다음에는 본인의 주소지가 적혀있는 관할 그룹으로 보낼 수 있는 회송용 반투까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선거사무원의 실수가 개입이 된 겁니다. 먼저 이 신고가 들어간 것은요. 내가 지금 회송용 봉투를 받았는데 이미 이 봉투 안에 투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라는 신고가 최초에 접수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 측에서는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 투표용지를 받아다가 자작극을 벌이려고 봉투에 넣어서 신고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니까요. 이 해당 유권자가 투표하기 직전에 다른 유권자가 투표를 하면서 선거사무원이 회송용 봉투를 2장을 준 겁니다. 네네. 이때 이 전 유권자는 투표를 해서 이제 하나는 봉투에 넣고 하나는 이제 빈 봉투라고 생각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돌려줬는데 사실상 투표함에 넣은 이 회송용 봉투는 빈 봉투였고 선거사무원에게 빈 봉투인 줄 알고 돌려준 봉투에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선거사무원은 이 용지를 다시 확인하지도 않고 이 봉투를 다음 사람에게 준 그런 실수로 밝혀진 겁니다. 네. 길게 얘기를 해주는데 짧게 얘기하면 선거사무원이 봉투 두 개를 주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방해를 하려고 자작극을 벌였다라는 식으로 섣불리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관위는 사과를 했을까요? 일단은 단순 실수다라고 경찰이 발표를 하자. 그러니까 선거사무원의 실수라고 발표를 하니까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순 실수다. 그리고 착오가 결합해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다. 라면서 유감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 저 사건 때문에 뭐 신원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당사자, 그분은 영문도 모르고 뭐 투표 방해로 자작극을 벌인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렇게 유감 표명으로 끝난다? 글쎄요. 저 같으면 선관위에 법적 대응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사실 명예훼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측에서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자작극일 수도 있어서 수사에 의뢰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선관위는 전혀 지금 관여한 바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유권자가 자의적으로 꾸민 일일 수 있어요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표현이었잖아요. 내가 받아둔 봉투에 이미 투표용지가 들어있다면 당연히 선거 참관
선관인에게 알려야 하고 첨관인은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이 의례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권자 잘못으로 몰아간 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 보입니다. 적어도 선관위 측에서는 이것이 누구를 범행으로 단정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방어 논리는 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소중한 한 표도 무효 처리가 됐고요. 이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굉장히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금 말하자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몰린 그분, 유권자, 그분이 선관위를 상대로 예를 들어서 무고죄로 고발을 한다든가 선관위를 그리고 나 이걸로 지금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다. 내 명예는 뭐냐 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가요? 무고죄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무고라는 것은 어떤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선관위에서는 일단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유권자가 특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이게 지금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된 것 자체가 해당 유권자 입장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조사는 필요해 보이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 문제 제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네. 과연 이루어질지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을 낳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 갖고도 비판을 아주 강하게 받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모자를 쓴 남성이 주택 주차장에 서 있는 승용차에 다가갑니다. 장갑을 낀 채로 운전석 문을 여는데요. 차에서 금품을 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 나온 차주에게 딱 걸리고 맙니다. 도망을 가려고 하지만 제지를 당하고요. 그러면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차량 터리범은 자동차 주인에게 주먹을 날리는가 하면 발길질까지 하는데요. 몸싸움 끝에 결국 자동차 주인이 차량 터리범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뒷주머니에 손을 가져가면서 칼이 있으니까 쫓아오면 죽여버린다고 등을 보이고 도망가길래 제가 쫓아가서 잡았고요. 현금이었어요. 저게 딱 적반하장의 상황이네요. 오히려 도둑이 몽둥이 들고 달려드는 격인데 저 상황에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단순 절도인데 저렇게 됐으니까 폭행죄에다가 더 처벌받을 게 항목이 늘었겠죠? 중강도가 되죠. 일단 절도만으로도 큰 죄입니다. 이게 차량 터리 소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서 몰래 이 차량으로 들어가 이 차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달아나다가 붙잡히게 된 겁니다. 차 주에게 발각이 되어서 도망을 가는 와중에 오히려 본인이 적반하장으로 차 주인에게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절도는 실행이 되었고 이후의 과정에서 죄를 피하고 면할 목적으로 폭력까지 행사해서 준강도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